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뻔쌤입니다. 네, 오늘도 제 수업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할 그 수업의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까 해요. 어렵진 않아요. 중요하지만 어렵진 않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 부분을 알면 생각보다 영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걸 한참 오랜 시간 지나야지만 어느 순간 영어는 이런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데, 미리 알고 시작하면 훨씬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저도 솔직히 이거를 좀 늦게 깨달았어요. 늦게 깨달아가지고 이런 거였는데 영어라는 게 이게 너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닐까? 왜냐면 책으로만 배우고 막 책에 있는 문법 설명, 어려운 설명 이런 것만 가지고 배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활용하면서 영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영어는 생각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였구나 라고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럼 오늘 할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로 영어는 어떤 순서를 가지고 쓰여지냐는 거예요. 한국어와 영어는 공통점이 아주 많습니다. 둘 다 언어라서 그래요. 한국어도 말이고 영어도 말이다 보니까 그냥 말을 하는 면에서 아주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실제로 많아. 근데 이 차이점 하나, 한국어와 영어는 순서가 달라요. 딱 세 단어만 쓰면 되는데 그 세 단어의 순서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영어 전체가 다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정말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느끼기에 영어가 어려운 건 바로 이 순서의 차이.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머릿속을 그 순서로 전환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앞으로 영어를 할 때는 머릿속에 순서가 탁 떠오르시면 돼요. 그걸 어려운 말로 무슨 형식이니 품사니 이런 말을 하는데, 저도 앞으로 하기는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앞으로 제가 가르쳐드릴 많은 문법들에서는 그런 용어라든지 그런 개념을 쓰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게 되면 영어를 접근하는데 이거 영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하실까봐 일단 영어는 이런 거입니다 라고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나중에 어려운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훨씬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문장을 통해서 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한국 문장을 가지고 제가 간단한 한국어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소년이 등장합니다. 소년. 이 소년이 사과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년은 사과를 좋아한다가 됩니다. 쉽죠? 소년은 사과를 좋아한다. 딱 세 단어를 썼죠. 근데 영어는 어떤 순서로 쓰여져 있냐면 소년은 좋아한다. 사과를. 이런 순서로 쓰셔야만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어의 전부입니다. 영어는 그냥 이게 다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다인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점점 단어가 늘어나거나 혹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냐, 이 순서. 근데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 되게 우리한테는 운이 좋은 건데, 한국 분들은 외국어를 하기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국어는 순서를 바꿔도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색하긴 해요. 하지만 뜻이 안 변해. 그렇게 쓰기도 해요. 순서를 바꿔도 괜찮아. 예를 들면 제일 자연스러운 건 소년은 사과를 좋아한다이지만, 소년은 좋아한다 사과를 이라고 해도 뜻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과를 앞에 써도 돼요. 사과를 좋아한다 소년은 이렇게 써도 되고, 사과를 소년은 좋아한다 이렇게 마구마구 섞어 써도 결국 뜻은 하나예요. 소년이 사과를 좋아하는 거죠. 뜻이 안 변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의 말을
영어 순서에 맞추는 게 좋아요. 평소 때 영어를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그냥 한국어를 그냥 영어 순서에 맞추면 차라리 편해요. 왜? 한국어는 그렇게 해도 뜻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어에 맞춰 쓰는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되도록이면 문법 용어는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하려고 지금은 노력을 하는데, 왜냐면 지금 만약 내가 문법 용어를 많이 꺼내게 되면 영어는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문법 용어 같은 거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한 3가지 정도는 제가 좀 써야 되겠어요. 왜냐면 이 3가지를 쓰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일단 문장의 순서를 나타내는 주어, 동사, 목적,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영어의 순서거든요. 주어는 아까 말한 the boy, 소녀를 나타내고, 동사는 행동, 좋아한다, 그리고 목적어는 사과가 되겠습니다. 요 3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보통 영어의 순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솔직히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훨씬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왜냐면 저도 그렇고 머릿속으로 영어를 설명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지 이렇게 하기보다 영어를 말할 때 어떻게, 혹은 영어를 글이나 영어를 쓸 때 어떤 식으로 그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냐면 명사, 동사, 명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결국 영어의 순서는 명사, 동사, 명사야. 명사는 쉽죠. 명사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명사는 어떤 것의 이름입니다. 이런 거. 펜, 뭔가를 부르려면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 이름이 바로 명사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명사, 동사, 그리고 명사가 다시 등장하는 순서로 쓰여서, 그럼 한국어는 명사, 동사 순서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가 바로 나도 명사, 사과도 명사, 좋아한다인 동사가 뒤쪽에 써있죠. 그게 한국어고, 영어는 단순히 얘네 둘이 바뀌어가지고 명사, 동사, 명사 순서로 써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이 어순에 대해서.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영어는 결국 명사, 동사, 명사 순서의 그런 반복이거든요. 물론 이제 앞으로 변형이 일어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순서를 웬만한 문장은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명사, 동사, 명사인 he likes apples 이렇게 하시면 그는 사과를 좋아한다는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제 뭐가 필요할까? 그러면 단어가 많이 알면 그 자리에다가 그녀를 넣어도 돼요. the girl, 이렇게 the girl이란 단어를 알면 그녀를 넣으면 돼요. 아니면 그녀 말고 policeman, 그럼 policeman을 넣으면 돼요. 아는 명사, 뭔가 사람과 관련된 명사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외우면 그 자리에다 그냥 그 사람을 넣으면 돼요. 온갖 주어 자리에 주인공들을 다 넣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는 온갖 행동에 관련된 단어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노출을 시켜드리잖아요. 단어를 노출을 시켜드리는 이유가 이거를 알았으면 그냥 그 단어를 그 자리에 넣으면 돼요. 그리고 목적어에다가 명사를 또 넣으면 됩니다. 이런 펜 같은 거, 나는 펜을 좋아해. 그럼 I like a pen, 이렇게 펜을 넣으면 돼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 아무거나 집어 넣으면 끝입니다. 싫어하면 싫어한다는 동사를 넣고 이걸 넣으면 그만이에요. 그게 영어에는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내가 봤던 영어 문장들은 복잡하던데? 솔직히 그 문장들은 이 기반에다가 사이에 양념을 친 거예요. 양념을 막 친 거예요, 중간중간에다가. 그 양념 속에 얘네들이 갇혀서 잘 안 보이는 거죠. 결국엔 얘네 셋이 다 하는 건데 얘네 셋 사이에 양념이 끼어 들어가서 우리 눈에 복잡하게 보일 뿐 결국 이 세 개가 다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는 제가 이제 그 이후에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문장의 형식에 관련된 수업을 할 건데 그때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은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자,
자, 그러면 이 쉬운 문장을 기존에 우리가 그 전에 봐왔던 약간 긴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그 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념이 필요해요. 양념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양념들이 필요한데 그 양념을 바로 영어에서는 형용사와 부사라고 합니다. 두 가지 양념이 있어요. 영어에는. 그 두 가지 양념을 잘 사용하면 문장이 아주 그냥 길어지고 풍성해져요. 맛도 나고. 어떻게 하냐? 일단 영어는 명사, 동사, 명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명사, 동사, 명사. 이 명사, 동사, 명사 순서에다가 형용사를 사용해서 양념을 칠 건데 이 형용사는 바로 명사의 친구입니다. 명사를 꾸며준다고 하고 막 명사를 수식해준다고 하고 막 여러 용어로 쓰는데 결국 명사에다 양념을 치는 거예요. 명사에다가 양념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명사에다 양념을 쳐볼까요? 자, 그래서 형용사로 양념을 칠 건데 The boy likes apples라는 문장에 양념을 2개 칠 거예요. 2개 칠 건데 일단은 빨간색 사과를 좋아한다고 해볼까요? 빨간색이라는 형용사를 쓰면 The boy likes apples에서 red라는 단어를 apples 앞에다 붙입니다. 그럼 The boy likes red apples가 되죠. 근데 그 소년이 좋아하는 게 빨간 사과도 좋아하는데 빨갛고 큰 사과를 좋아한대. 그러면 big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ig이라는 형용사를 또 앞에다 붙이면 돼요. 그러면 The boy likes big red apples가 됩니다. 이렇게 형용사를 명사 앞에다가 막 양념을 치면 문장은 계속 길어지고 그 apples 사과는 점점 구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영어 문장이 명사 주변에다가 양념을 엄청 칩니다. 엄청 줘요. 저희가 앞으로 배울 문법도 대부분이 그 양념에 대한 게 엄청 많아요. 그럼 보이 쪽에도 양념을 쳐볼까요? 그러면 보이인데 그냥 소년인데 작은 소년이래. 그러면 small, 우리 알잖아요. small 작다. 그러면 the small boy likes big red apples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양념을 막 명사에다 쳤어. 그러면 동사도 양념을 좀 쳐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동사에다 양념을 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부사라고 합니다. 부사라고 해요. 부사는 명사에다가는 양념을 못 쳐. 하지만 명사 말고 다른 데 양념을 다 칠 수 있어요. 다 칠 수 있어. 막 온갖 사방팔방에다 양념을 다 뿌릴 수 있는 게 부사인데 이번엔 동사에다 뿌려볼 거예요. 동사에다 뿌려보면 그 소년은 작은 소년이 빨갛고 큰 사과를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빨갛고 큰 사과를 진짜 좋아한대.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한대. 그래서 really라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the little 아니었지. small이었지. The small boy really like가 아니라 really likes big red apples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동사를 강조하는 부사가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없어. 우리나라 말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말도 좋아한다 앞에 좀 강조할 만한 단어를 언뜻 떠올리면 많이 없어. 그잖아요. 진짜 좋아해. 정말 좋아해. 와, 완전 좋다.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많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거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어. 동사에다 양념을 치고 싶어. 그래야 맛이 살잖아요. 맛이 딱 사는데 맛이 안 사니까 애들이 부사가 없잖아. 한국어도. 부사가 없으니까 그 부사 대신에 놀라운 생각을 해냈어. 애들이 놀라운 생각을 해냈는데 바로 명사를 이용하는 거야. 명사를 부사처럼 쓰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재밌다 앞에다가 꿀을 붙이는 거야. 꿀은 명사잖아. 근데 꿀잼이래. 꿀잼. 재밌는데 꿀잼, 허니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막 개를 붙여. 그래서 재밌다에 개를 붙여서 개재밌다 뭐 이렇게 쓰는 거야. 그게 더 발전해가지고 요즘 별게 다 나와요. 그래서 부사는 알고 보면 재밌는데 영어에도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사는
지금 제가 설명한 동사를 이렇게 동사에다 양념을 치는 종류의 부사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 문장을 길게 만드는 주 원인은 형용사가 더 많습니다. 형용사가 주로 많고 부사는 동사를 막 이렇게 동사에 양념을 친다기보다는 그냥 다른 정보를 막 추가해 주는데 역할을 더 많이 해요. 그건 나중에 부사 파트를 설명할 때 따로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하시면 충분. 네, 다 알았잖아. 영어 순서는 명사, 동사, 명사라며. 이거 알면 솔직히 말하면 영어의 거의 뭐 아주 많은 부분을 이미 아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알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많이 알고 있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그 틀린 말은 아닌데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가리킨 다음에 또 설명해야 돼. 야, 주어 자리에 뭐 들어가니? 명사요. 그럼 동사 자리에는 동사지. 그럼 목적어 자리에 보면 얘들 목적어 뭐였더라? 명사야, 명사. 그렇게 다시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러느니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말은 알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그 학생들이 앞으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들도 문법 책 같은 걸 보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설명은 전부 그런 용어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용어를 알기는 알아야 하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할 땐 그냥 영어는 명사, 동사, 명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영어를 할 때 편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강조하는 건 영어를 되도록이면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는 어떤 요령이나 팁 말고 본인이 본인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순서와 단어죠. 순서는 금방 아셨잖아요. 그럼 필요한 게 뭘까요? 단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강의에도 그 단어에 대한 학습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드렸던 이유가 바로 순서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 사이에 넣을 단어만 넣으시면 되는 건데 그 단어를 많이 모르기 때문에 영어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단어를 제가 많이 노출시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노출된 단어의 양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영어는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그러면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